사람들은 나를 버버리라 부릅니다. 말 못하는 짐승, 밥만 축내는 식모, 부모 잡아먹은 불길한 년. 너 같은 건 밥 먹는 것도 아까우니까 이 개밥 그릇에 남은 거나 토바 먹으라고. 그래요. 마음껏 짖으세요. 당신들이 내뱉은 그 모든 오물 같은 말들.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당신들의 무덤에 새겨줄 테니까. 사람들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줄 압니다. 아니면 아주 먼 옛날 어떤 끔찍한 사고로 목소리를 잃은 비운의 여인 정도로 생각하죠. 하지만 제 목소리는 불과 7년 전 부모님을 태운 차가 화염에 휩싸이던 그 지옥 같은 밤에 멈췄습니다. 사고 현장의 그 매캐한 연기와 비릿한 피 냄새, 그리고 부모님의 마지막 비명조차 담아내지 못한 채 제 성대는 침묵이라는 형벌을 스스로 택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옥은 그날의 불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강지처로 들어온 이 집구석, 배도진과 구명숙이라는 두 악마가 지배하는 이 공간이 진정한 지옥이었습니다. 7년 동안 벙어리 식모로 살며 밥상 밑에서 눈물을 씹어 삼켰던 세월. 오늘 그들의 화려한 파티장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침묵이 당신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사형 선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입니다. 천장에는 수만 개의 크리스털 조각이 박힌 샹들리에가 눈이 멀 정도로 찬란한 빛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현악 사중주의 선율, 최고급 빈티지 와인의 향기, 그리고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인다는 자칭 리더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공기를 메우고 있네요. 오늘은 제 남편 배도진이 경영하는 미래테크의 상장 기념 파티이자 시어머니 구명숙 여사의 칠순 잔칫날입니다. 이 화려한 축제의 한복판, 주인공의 자리에는 제 남편 배도진이 이태리제 맞춤 수트를 빼입고 서 있습니다. 7년 전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알고리즘 기술을 제 인감도장을 도용해 가로챈 바로 그 남자입니다. 그의 곁에는 제가 아닌 전략기획실장 민유라가 붉은 드레스를 입고 안주인처럼 서서 손님들의 찬사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이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 화장실 입구 바로 옆에 놓인 지저분한 간이 테이블 뒤입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시장통에서 파는 낡은 면, 티셔츠에 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산더미처럼 쌓인 더러운 접시들을 닦고 있죠. 고무 장갑 속 제 손등은 찬물과 독한 세제 때문에 피딱지가 않고 갈라져 문드러져 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오지만 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습니다. 제가 낼 수 있는 소리는 고작 꺽꺽거리는 갈라진 쇳소리뿐이니까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런 대우를 받았던 건 아닙니다. 7년 전 제가 천재 과학자인 아버지 서문혁 박사의 기술력을 물려받은 유일한 후계자였을 때 배도진은 제 발밑에 엎드려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은채야, 내 목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시어머니 구명숙 또한 저를 재벌가 며느리 모시듯 떠받들었죠. 하지만 부모님이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제가 그 충격으로 말을 잃게 되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고아가 된 저를 그들은 말 못하는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려한 보라색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고 보석을 주렁주렁 매단 시어머니 구명숙이 제게 다가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손님들이 먹다 남긴 스테이크 찌꺼기와 생선가시, 누군가 뱉어낸 껌이 뒤섞인 그릇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야, 벙어리. 너도 배가 고플 텐데 일만 시키면 남들이 내가 며느리 굶기는 줄 알지 않겠니? 자, 이거 먹어라. 우리 집게 럭키가 쓰던 그릇인데
말 못하는 너한테는 이게 딱 어울릴 것 같아서 특별히 챙겨왔다. 플라스틱 그릇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냅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건 누렇게 변색된 이빨 자국이 선명한 낡은 개밥 그릇이었습니다. 구명숙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제 발등을 구두굽으로 짓눌렀습니다. 주변에 있던 하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머, 저 여자가 그 소문의 벙어리 며느리야? 진짜 짐승처럼 취급하네. 세상에. 쉿, 조용히 해. 저 집안 무서운 거 몰라? 근데 정말 꼴이 말이 아니네. 쯧쯧, 말도 못하고 부모도 없으니 저러고 살지.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릿해지는데 남편 배도진이 와인잔을 든 채 다가와 제 옆구리를 발로 툭 칩니다. 뭘 봐? 어머니가 주시면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해야지. 야, 너 여기서 처먹으면 손님들 눈 버리니까 저기 메인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가. 식탁보 길게 늘어뜨려 놨으니까 거기 숨어서 개처럼 하차 먹으라고. 알아들었어?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7년 전 제가 말을 잃기 전까지만 해도 은채야.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라고 속삭이던 남자의 구두 앞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화려한 이태리제 식탁보가 바닥까지 드리워진 메인 테이블 밑 캄캄한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서는 배 대표, 이번 신기술 정말 혁신적이야 라는 축하 인사가 쏟아지고 수백만 원짜리 샴페인이 터지는 경쾌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 발밑 흙먼지가 날리는 차가운 바닥에서 저는 개밥 그릇에 담긴 음식물, 쓰레기 같은 밥 덩어리를 입에 넣었습니다. 씹을 때마다 모래알 같은 눈물이 혀끝을 찔렀고 비릿한 고기 찌꺼기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년 전 제 아버지를 사고로 위장해 죽이고 그 설계도면을 훔쳐 이 거대한 성을 쌓은 저 악마들의 구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배도진. 당신들이 오늘 제게 던진 이 개밥 그릇, 조만간 당신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무덤이 될 겁니다. 식탁 밑 어둠 속에서 제가 이를 악물고 밥을 씹어 삼키던 그때였습니다. 머리 위에서 배도진과 민유라의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들리지 않았을 그 미세한 소리가 7년 동안 청각에만 의존해 살아온 저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도진 씨, 이번 상장 파티 끝나면 저 벙어리 정말 처리할 거지? 나 이제 저 여자랑 한 집에 있는 거 소름 돋아. 벙어리 주제에 눈만 동그랗게 뜨고 쳐다볼 때마다 내 뺨을 갈기고 싶다니까. 민유라의 신경질적인 목소리에 배도진이 비릿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유라야. 아까 내가 벙어리 방에서 찾은 그 USB 있지? 그게 마지막 핵심 소스 코드야. 그것만 있으면 이제 저 여자는 쓸모가 없어. 오늘 잔치 끝나면 바로 빗속에 쳐넣어 버릴 거야. 위자료? 벙어리 고아한테 위자료가 왜 필요해? 개밥이나 먹고 살면 그게 행복이지. 그들의 웃음소리가 식탁보를 뚫고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그 USB, 사실 제가 일부러 그들이 찾기 쉬운 곳에 흘려둔 가짜였습니다. 그 탐욕스러운 손으로 제 부모님의 유산을 다시 훔쳤다고 믿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걸 꿈에도 모르겠지. 파티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저는 식탁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옷은 먼지투성이가 되었고 머리카락에는 음식 찌꺼기가 묻어 있었죠.
그런 저를 발견한 구명숙은 경악하며 다시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어딜 기어나와. 손님들 보게. 당장 주방으로 가서 처박혀 있어. 저는 뺨의 화끈거림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이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호텔 뒷문 주차장. 장대비가 무섭게 쏟아지는 자정이었습니다. 배도진은 제 머리채를 잡아 빗물이 고인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내팽개쳤습니다. 그의 옆에는 민유라가 비에 젖을까 안달하며 우산을 받쳐들고 서 있었죠. 배도진의 손에는 빗물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지문 찍어. 안 찍으면 내 손가락을 다 분질러서라도 찍게 만들 테니까. 오늘부로 넌 이 집 식모도 아니고 내 마누라도 아니야. 그냥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버려. 7년 동안 살아있는 게 용했지. 안 그래? 배도진이 던진 이혼 서류가 제 젖은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7년 전 제 손등에 입을 맞추며 평생 지켜주겠다던 그 남자의 손은 이제 제 목을 죄는 저승사자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빗물에 젖은 서류를 쥔 채 캄캄한 밤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들의 이 탐욕이, 당신들의 이 오만함이 어떻게 당신들을 지옥으로 이끄는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서은 채 7년의 침묵은 오늘로 끝입니다. 제 발등에 소금을 뿌리며 웃던 당신들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지는 그날을 위해 저는 이제 일어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개밥의 흔적처럼 당신들의 권력 또한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빗줄기가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려 목덜미를 적십니다.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의 잉크가 빗물에 번져 마치 검은 피가 흐르는 것처럼 보였죠. 배도진과 민유라의 고급 세단이 뿜어내는 붉은 후미등이 빗길 너머로 비릿한 잔상을 남기며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천천히 차가운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박힌 모래알이 살을 찌르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환희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지난 7년 동안 그저 말 못하는 벙어리로 그들의 발길질을 견디며 죽지 못해 사는 식모인 줄 알았습니다. 배도진은 제가 지능까지 잃어버린 줄 알고 제 앞에서 마음껏 기술 탈취와 횡령을 논했고 시어머니 구명숙은 제가 보지 못하는 줄 알고 제 폐물을 가로채며 비자금을 세탁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입을 닫았던 그 긴 시간 동안 제 귀와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요. 사실 제가 말을 잃은 것은 단순한 사고 후유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은신처였고 그들이 방심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뗐다면 그들은 경계했을 것이고 저는 이토록 깊숙한 곳까지 그들의 치부를 파헤치지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빗물에 젖은 앞치마 깊숙한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모습은 고물상에서나 볼 법한 먼지투성이 고물이지만 그 내부에는 제가 직접 설계하고 조립한 고감도 지분 마이크와 20테라바이트의 초소형 저장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방금 전 식탁 밑에서 녹음한 배도진과 민유라의 추악한 음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잔치 끝나자마자 빗속에 쳐넣어버려. 위자료? 벙어리 고아한테 위자료가 왜 필요해? 배도진의 그 비열한 음성이 다시금 제 귓가에 재생되자 제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배도진, 당신은 내가 다락방 구석에서 매일 밤 노트북을 두드리는 것을 보며 내가
당신을 위해 마지막 소스코드를 완성하고 있는 줄 알았겠지. 당신이 내 방 구석구석에 심어둔 초소형 감시 카메라 너머로 보이는 내 구부정한 뒷모습이 얼마나 가련해 보였을까? 하지만 당신이 화면을 통해 본 것은 내가 미리 촬영해둔 12시간 분량의 루프루프 영상이었을 뿐이야. 당신이 안심하고 상간녀와 침대 위를 뒹굴며 승전보를 올릴 때 나는 실제로는 그 감시 카메라의 신호를 역추적해 당신의 개인 서버와 비밀 클라우드를 낱낱이 해체하고 있었어. 당신들이 내 다락방을 뒤져 가져간 그 USB, 그건 당신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아르테미스의 소스코드가 아니라 당신들 회사의 모든 보안망을 내부에서부터 무력화하고 지난 7년치의 비자금 장부와 유령 회사를 통한 횡령 내역을 외부 클라우드로 자동 전송하는 트로이 목마였어. 당신이 그 USB를 메인 서버에 꽂는 순간 당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미래테크의 성벽은 내부에서부터 조용히 무너져 내릴 거야.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모래성은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지. 7년 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그날을 저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사고 현장의 지독한 타이어 타는 냄새와 불길 속에서 배도진이 우리 아버지의 노트북을 품 안에 숨기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불타는 차 안에서 부모님이 신음하며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남자는 구조 요청을 하는 대신 기술을 훔치는 쪽을 택했죠. 그 충격으로 제 목소리는 멈췄지만 제 뇌는 그때부터 복수의 알고리즘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배도진을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준 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단번에 무너뜨릴 가장 완벽하고도 처절한 설계도를 말입니다. 저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호텔 주차장 구석, 아무도 찾지 않는 낡고 녹슨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하지만 제 머릿속에 수만 번 되새겼던 그 비밀번호를 공중전화 다이얼에 입력했습니다. 삑삑삑. 리드미컬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묵직한 신호음이 3번 울리더니 이내 익숙하고도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장님? 정말 의장님이십니까? 7년을 하루같이 기다렸습니다. 살아계셔 주셔서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테미스 홀딩스의 남궁준 대표, 제 아버지의 가장 충직한 동료이자 지난 7년 동안 제가 살아있음을 믿고 비밀리에 제 명령을 기다려온 유일한 충신입니다. 저는 여전히 목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미리 약속했던 신호대로 수화기를 손가락 끝으로 3번 톡, 톡, 톡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설계가 완료되었다는 신호이자 사냥을 시작하라는 의장으로서의 첫 명령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남궁준 대표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장님, 그 모진 세월을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조단위의 자본과 국내 최고의 법무팀, 그리고 전 세계 보안팀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배도진이 훔쳐간 그 기술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죄는 밧줄이라는 걸 깨닫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즉시 의장님을 모시러 가겠습니다. 1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기를 내려놓고 부스 밖으로 나오자 장대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몸을 적시는 비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년간 제 온몸에 묻어있던 구명숙의 가르침과 배도진의 모욕을 씻어내주는 정화의 비처럼 느껴졌죠. 저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작은 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7년 동안 식모살이를 하며 시댁 곳곳에 숨겨둔 초소형 도청기와 해킹 디바이스의 마스터 키입니다. 배도진의 서재 서랍 깊숙한 곳, 구명숙의 안방 화장대 뒤편,
심지어 민유라와 배도진이 미래를 즐기던 그 오피스텔의 환기구 안까지. 그들이 내뱉은 모든 천박한 단어, 그들이 주고받은 모든 뇌물과 불륜의 증거들이 제 클라우드 서버에 차곡차곡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습니다. 배도진은 자신이 미래테크의 상장으로 대한민국 IT의 거물이 되었다고 믿겠지만 사실 그는 제가 7년 동안 쳐놓은 촘촘한 거미줄 한가운데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 구명숙이 제 패물을 팔아치우고 가짜 명품을 제 방에 던져놓을 때 저는 그 장부의 복사본을 이미 검찰청 익명제보 창구에 예약 전송해 두었습니다. 민유라가 제 뺨을 때리며 장애인은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칠 때 저는 그녀가 배도진 몰래 빼돌린 회삿돈 50억의 흐름을 추적해 그녀의 해외 계좌를 이미 동결시켜 두었죠. 당신들은 내가 말을 못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겠지. 내가 식탁 밑에서 개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릴 때 당신들이 나눈 대화 하나하나가 당신들의 목을 죄는 단두대의 칼날이 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겠지. 배도진, 당신이 상장 파티에서 자랑스럽게 발표한 그 신기술. 사실 그건 72시간 뒤면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로직폼이야. 기술의 주인을 배신한 자들에게 내리는 기술의 형벌이지. 저는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구두를 벗어 던졌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아스팔트를 딛는 감각이 오히려 제 신경을 일깨우고 제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멀리서 수십 대의 검은 세단들이 헤드라이트를 밝히며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여왕의 귀환을 호위하는 흑기사들처럼 장엄하고도 위협적인 광경이었죠. 맨 앞차에서 내린 남궁준 대표가 빗속을 뚫고 달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년 전 제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 충직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고가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의장님, 너무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저들을 어떻게 찢어발길까요? 의장님이 겪으신 고통의 만배로 돌려주겠습니다. 저는 남궁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준비해온 메모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배도진이 가진 모든 것을 지워버려. 그가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려줘. 그리고 내 부모님의 이름을 다시 찾을 시간이야. 이제 사냥을 시작해. 남궁준은 메모를 읽고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개장과 동시에 미래테크의 모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며 배도진은 평생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참회할 기회조차 주지 않겠습니다. 숨 쉴 때마다 죄책감이 목을 조르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리무진 뒷자리에 올랐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 들리던 시끄러운 빗소리와 지옥 같았던 7년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안락한 가죽 시트의 향기와 은은한 클래식 음악. 이것이 제가 원래 누려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호텔 연회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배도진, 당신들이 내게 준 침묵의 시간은 고통이 아니었어. 그건 당신들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완벽한 설계의 시간이었지. 이제 그 설계도가 가동되기 시작했어. 7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내 목소리가 당신들의 귓가에 닿는 순간 당신들의 세상은 불바다가 될 거야. 지옥에 온 걸 환영해, 배도진. 그리고 구명숙. 당신들이 내게 줬던 그 개밥그릇. 이제는 당신들이 평생 하차해야 할 유일한 그릇이 될 테니까. 서은채의 진짜 기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배도진과 민유라를 태운 세단이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은 오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빗길을 가르며 질주하는 그들의 차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7년의 세월을 견딘 저는 눈을 감고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미르테크 본사 펜트하우스. 배도진은 비에 젖은 수트가 가죽 시트를 망치는 것조차 잊은 채 보물지도라도 얻은 아이처럼 희죽거리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민유라는 그 옆에서 승전고를 울리듯 최고급 크루그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거품이 넘쳐 흐르는 잔을 배도진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도진 씨, 드디어 이날이 왔어. 이제 아르테미스의 핵심 소스 코드는 우리 거야. 내일 아침이면 미르테크 주가는 상한가 직행이고 당신은 대한민국 IT의 살아있는 신이 되는 거야. 서은채, 그 기분 나쁜 년 진작 내쫓길 잘했지? 벙어리라 아무 말도 못하고 주차장에서 바들바들 떨던 꼴이 오늘 잔치의 백미였어. 식탁 밑에서 개밥이나 하자 먹던 그 눈빛 봤어? 정말 짐승 그 자체더라니까. 인간의 지능이 남아있긴 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 배도진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 아버지가 남긴 가짜 USB를 포트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액세스 그랜터드라는 푸른색 글자가 떴습니다. 배도진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죠. 그는 소스코드 파일을 열어젖혔습니다. 수만 줄의 복잡한 알고리즘이 폭포처럼 화면을 메웠습니다. 배도진은 IT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그 코드들이 내뿜는 완벽한 정렬과 정교함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래, 이거야. 서문혁 박사가 죽으면서까지 숨기려 했던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심장. 이제 이건 배도진, 내 이름으로 세상에 공개될 거다. 그 벙어리녀는 자기 아버지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 내 성공을 위한 걸음이 된 줄도 모르고 길바닥에서 굶어 죽겠지. 유라야, 샴페인 더 가져와. 오늘 밤은 이 코드를 하나하나 음미하며 우리만의 제국을 선포해야겠어. 하지만 배도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수만 줄의 아름다운 코드들 사이사이에 제가 7년 동안 다락방의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한 땀 한 땀 심어놓은 백도어와 로직 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그 코드는 단순히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도진의 탐욕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설계된 살아있는 복수의 생명체였습니다. 배도진이 컴파일 버튼을 누르는 순간 미르테크의 중앙 서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훔쳤다고 믿은 소스코드는 사실 배도진이 7년 동안 은밀하게 조성해온 비자금 계좌와 횡령 장부들을 찾아내어 실시간으로 금융감독원과 검찰청 서버로 전송하는 하이제킹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로딩이 멈추지 않지? 야, 민유라. 이거 왜 이래? 서버가 왜 응답이 없어? 배도진의 미간이 거칠게 찌푸려졌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기괴한 노이즈를 일으키더니 시뻘건 경고창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컴프로마이즈드, 데이터 리커지 디텍터드. 민유라도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리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가의 카페트 위로 쏟아진 샴페인이 마치 그들의 운명처럼 흩어졌습니다. 도진 씨, 왜 그래? 에러야? 서은채가 뭐 장치라도 해둔 거 아니야? 설마 그년이.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바보야. 7년 동안 내 발밑에서 먼지나 닦고 개밥이나 먹던 년이 이런 고난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리 없다고. 이건 그냥 시스템 일시적 충돌일 뿐이야. 내가 다시 잡을 수 있어. 배도진은 미친 사람처럼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키를 누를 때마다
화면에는 7년 전 사고 현장에서 배도진이 제 아버지의 노트북을 품 안에 숨기는 그 찰나의 순간에 캡처된 블랙박스 영상이 반복해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배도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영상은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던 제가 부모님의 차 내부에 숨겨두었던 보조 블랙박스 데이터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서은채, 설마 인연이 알고 있었던 거야? 벙어리인 척하면서 이걸 다 보고 있었던 거야? 이 쥐새끼 같은 년이. 배도진의 절규가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깼습니다. 민유라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진 씨, 빨리 꺼. 당장 컴퓨터 전원 뽑아버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노트북의 스피커에서는 소름 끼치는 금속성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미래테크의 모든 사내, 전산망에는 배도진의 불륜 행각과 기술 탈취 과정이 담긴 녹취록들이 팝업창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빗물에 젖어 넝마가 된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아버지가 저를 위해 남겨주셨던 가장 화려하고 위험 있는 블랙 실크 드레스를 입은 제가 남궁준 대표와 무장한 경호원들을 거느리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배도진과 민유라는 방금 전 모니터에서 본 유령이 실체화된 듯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우아하고 느릿한 걸음으로 거실 한복판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남궁준 대표가 제 옆에 그림자처럼 서서 얼어붙은 그들을 향해 서늘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는 그 처절한 비명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히 감상하고 싶다고 말이죠. 배도진은 그제야 상황 파악을 하려는 듯 민유라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민유라는 이미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배도진의 시선을 피하며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배도진의 개인 인감과 비밀 장부를 제 발치에 내려놓으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의장님, 이거예요. 배도진이 의장님 부모님 사고 당일 브레이크에 손을 대라고 하청업체에 지시한 증거예요. 전 정말 옆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전 협박당한 거예요. 제발 전 살려주세요. 민유라의 갑작스러운 배신에 배도진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짐승의 포효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그가 민유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뭐, 민유라 이 미친년이. 내가 먼저 제안했잖아. 서은채 부모만 없으면 그 어마어마한 기술 다 우리 거 된다고. 내가 그날 밤 내 술잔에 약까지 타면서 나를 유혹했잖아. 이제 와서 너 혼자 살겠다고? 배도진은 민유라의 머리채를 휘잡고 대리석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민유라도 지지 않고 배도진의 얼굴을 날카로운 손톱으로 긁어대며 악을 썼습니다. 서로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화려했던 옷차림이 넝마가 되는 그 광경은 가이가관이었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아. 내가 서은채 벙어리 만들고 식탁 밑에서 개밥 먹일 때 좋다고 낄낄거리던 건 너잖아. 며느리가 아니라 가축이라고 부르던 건 너라고. 의장님, 이 인간 정말 악마예요. 7년 동안 의장님 몰래 내준 그 비타민 약도 사실은 목소리가 돌아오지 못하게 성대를 마비시키는 신경 차단제였어요. 두 사람은 거실 바닥을 뒹굴며 서로의 추악한 범죄를 하나하나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뱉고 멱살을 잡고 서로의 치부를 만천하에 까발리는 그들의 모습은 아까 호텔 연회장에서 보았던 대한민국 대표 CEO와 엘리트 실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구멍뿐인 퇴로를 향해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려는 하이에나 두 마리뿐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차가운 무표정으로 지켜보며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찢어진 이혼 서류 조각들을
그들의 머리 위로 눈송이처럼 하나하나 뿌려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내게 던진 이 하찮은 종이 조각이 이제 당신들의 사형 집행서가 되어 당신들을 덮을 거야. 7년의 침묵이 빚어낸 복수의 덫은 이제 막 당신들의 목을 쬐고 당신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생지옥을 이 다락방 같은 욕망 속에서 맛보게 될 겁니다. 배도진은 절망하며 기어와 제 구두 끝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은채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내가 내 발바닥을 핥을게. 네 개가 될게. 식탁 밑에서 평생 개밥만 먹고 살라면 정말 그럴게. 제발 경찰만은 부르지 마. 제발. 민유라는 그런 배도진의 등 뒤를 구두굽으로 찍어 누르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이 비겁한 인간아. 의장님, 이놈 사형시켜야 해요. 제가 모든 법정 증언 다 할게요. 전 그냥 고용된 비서였을 뿐이에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년 동안 밥상 밑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전설적인 기업 아르테미스의 의장이었다는 사실. 그 진실이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분쇄하는 것을 확인한 저는 남궁준 대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장님, 이제 본격적인 정산을 시작할까요?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눈빛으로 명령했습니다. 배도진, 이제 당신의 가짜 인생을 청산할 시간이야. 당신이 훔친 기술, 당신이 뺏은 명예, 그리고 당신이 더럽힌 내 부모님의 이름까지 낱낱이 그리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되찾아 줄게. 이것이 당신이 믿었던 그 이혼 서류의 진짜 진실이자 당신의 비참한 종말입니다. 배도진과 민유라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굴던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이미 인간의 형상을 한 짐승들의 우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최고급 샴페인 크루그와 찢겨진 이혼 서류 조각들 위로 저는 차가운 침묵을 유지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년 전 제 부모님의 피가 묻은 노트북을 챙겨 달아나던 배도진의 그 비열한 뒷모습을 본 이후로 제 성대는 쇠사슬에 묶인 듯 굳게 닫혔지만 오늘 제 가슴 속에서는 복수라는 이름의 뜨거운 용암이 역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비참하게 울부짖는 그들을 향해 단 한 번의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궁준 대표가 제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고 수십 명의 무장 경호원이 배도진과 민유라의 앞을 철벽처럼 막아섰습니다. 은채야, 은채야,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유라가 시킨 거야. 다 전현이 꼬신 거라고. 뒤에서 들려오는 배도진의 비겁한 외침은 이제 제 귀에 닿지 않는 공허한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의 금속 문이 묵직하게 닫히는 순간 7년간 저를 짐승처럼 가두었던 그 곰팡이 냄새나는 과거도 함께 차단되었습니다. 리무진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가르며 강남의 한복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이자 자본의 상징인 아르테미스 타워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7년 전 제 아버지가 설계하고 제가 첫 알고리즘을 심어 완성했던 저의 성. 사람들은 이곳을 배도진이 세운 미르테크의 본사로 알고 있었지만 오늘부터 이곳은 다시 원래의 위험 있는 이름을 되찾을 것입니다. 타워 로비에 들어서자 밤샘 근무를 하던 수백 명의 본사 핵심 인력들이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중앙복도로 도열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7년 동안 배도진의 섯을 퍼런 감시 밑에서 숨을 죽이며 진정한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려온 아르테미스의 충신들이었습니다. 제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390도로 고개를 숙이는 그들의 일사불란한 모습에서 저는 비로소 제가 빼앗겼던 의장이라는 왕관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7년 전 낡은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입은 칠흑 같은 드레스 자락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훑는 소리만이 로비의 정적을 엄숙하게 채웠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123층 최상층 의장실. 육중한 이중 보안문이 열리자 제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커다란 참나무 책상과 그 너머로 비구름에 덮인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궁준 대표가 떨리는 손으로 전 세계 아르테미스 네트워크에 연결된 마이크 시스템의 전원을 켰습니다. 이 마이크는 타워 전층은 물론 미래테크의 모든 국내외 계열사 사업장, 그리고 현재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는 상장 기념 전 세계 생중계 채널에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배도진과 민유라는 지금쯤 취조실 같은 좁은 방에 갇혀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가 낱낱이 기록된 영상을 대형 스크린으로 보며 사색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귓가에, 아니 전 세계의 귀에 7년의 침묵을 깬 단 하나의 진실이 전달될 차례였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공기를 통과시키지 않아 녹슬어버린 성대를 움직이는 것은 육체적인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뜨거운 무언가가 성대의 문을 사정없이 두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저를 개밥그릇 앞에 무릎 꿇려 짐승처럼 살게 한 그들에 대한 분노가 제 폐부를 터뜨릴 듯 팽창했습니다. 아주 작고 날카로운 갈라진 쇳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전 세계로 흘러나왔습니다. 타워 전체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로비에 도열해 있던 수천 명의 직원들도 TV와 스마트폰 모니터를 지켜보던 국민들도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의 마지막 비명 섞인 얼굴과 지난 7년간 제가 밥상 밑에서 삼켰던 그 비릿하고 차가운 눈물 젖은 개밥의 맛을 떠올렸습니다. 그 수치심이, 그 억울함이 제 목구멍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바위를 단번에 부수어 버렸습니다. 성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피냄새 섞인 첫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서늘하고도 날카로운, 마치 잘 벼려진 얼음 칼날이 심장을 파고드는 듯한 목소리가 아르테미스 타워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에 닿은 제 목소리는 예전처럼 맑은 소녀의 음성은 아니었지만 수만 명의 영혼을 굴복시키는 압도적인 위엄을 가진 여왕의 음성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 구석에서 이 목소리를 들은 배도진은 아마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한자 영혼을 실어 다음 명령을 내뱉었습니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해, 배도진. 그리고 구명숙. 타워 내부가 거대한 파도처럼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7년간 말을 못하던 벙어리 며느리가 사실은 전설적인 IT 제국 아르테미스의 수장인 서은채 의장이었다는 사실에 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년의 침묵은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당신들의 완벽한 파멸을 설계하는 신성한 제사 시간이었음을 이제 증명해야 했습니다. 남궁준 대표님, 예, 의장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희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궁준 대표가 제 옆에서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통해 전 직원이 듣도록
그리고 배도진이 자신의 유골함에 새겨질 명복처럼 똑똑히 새기도록 제 첫 번째 의장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로 미르테크라는 이름은 이 지구상에서 지워집니다. 타워 외벽의 간판을 당장 철거하세요. 그리고 배도진, 민유라, 구명숙. 저들의 목소리를 하나씩 아주 잔인하게 지워버리세요. 그들이 가진 모든 부당한 재산, 그들이 도둑질한 명예, 그들이 내뱉는 그 구역질 나는 변명까지 단 한마디도 세상에 닿지 못하게 완벽하게 매장하세요. 저들이 내게 7년간 강요했던 그 고독한 침묵을 이제는 저들에게 영원한 수위로 선물할 시간입니다. 말을 마친 저는 마이크 전원을 껐습니다. 의장실 밖에서는 벌써 작업자들이 배도진의 로고가 새겨진 집기들을 창밖으로 내던지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남궁준 대표가 건네준 실시간 태블릿 화면에는 배도진의 전 자산이 1원 단위까지 동결되는 경고창이 떴고 검찰 특수부가 그의 비밀 오피스텔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이 생중계되었습니다. 구명숙은 평창동 저택 대문 앞에서 빗물에 젖은 채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 집 안주인이야. 우리 아들이 대한민국 회장이야. 라고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지만 지나가는 행인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구명숙을 향해 오물을 던지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제가 7년 전 호텔 연회장에서 겪었던 투명 인간의 고통을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생사를 찢으며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붉게 타오르는 서울의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 부모님을 잃고 빗속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던 그 가련한 소녀는 이제 이곳에 없습니다. 대신 그 상처 위로 단단한 강철 같은 굳은 살이 박인 세상을 심판할 준비가 된 차가운 여왕이 왕좌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들리시나요? 이제 제 목소리가 세상의 중심에 닿았어요. 당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피 위에 성을 쌓은 자들의 목소리는 이제 영원히 사라질 거예요. 제가 약속한 지옥, 이제 막 그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의장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배도진의 처참하게 일그러진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모니터 너머의 저를 향해 피가 나도록 손을 뻗으며 무언가 애처롭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이미 모든 통신이 차단된 그의 목소리는 그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완벽한 사회적 사형 선고, 벙어리 며느리를 짐승이라 조롱하던 남자는 이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무력한 벙어리가 되었음을 깨닫고 바닥을 기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커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7년 만에 느껴보는 비릿한 개밥 냄새나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는 고결한 향기의 풍미. 이제 사냥은 끝났고 여왕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해, 배도진. 당신이 내게 준 7년의 침묵. 이제는 당신이 무덤 속까지 가져가야 할 유일한 유산이 될 테니까. 이것이 서은채, 아니 아르테미스 의장의 화려한 귀환이자 당신들의 영원하고도 처절한 종말입니다. 아르테미스 타워 의장실의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운 멀티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분열되는 지옥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제 손에 피를 묻힐 생각이 없습니다. 진정한 포식자는 먹잇감을 직접 쫓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서로를 먹잇감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제 살을 뜯어먹게 만들 뿐이죠. 가장 잔인한 복수는 육신을 차가운 창살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사람의 눈동자 속에서 서슬퍼런 칼날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제가 식탁 밑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수집한 수조 바이트의 데이터들은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배도진의 가짜 제국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 구명숙의 휴대폰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짧은 영상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들 배도진이 어머니 몰래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빼돌린 300억 원의 자금 세탁 내역과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짓거렸던 충격적인 음성 녹취록이었습니다. 어머니요? 그 노인네, 돈밖에 모르는 탐욕스러운 인간이죠. 서은채 기술 뺐을 때도 그 인간이 제일 앞장섰던 거 아시죠? 이제 이용 가치는 끝났습니다. 대충 치매 판정 내서 요양원에 처박아야죠. 그래야 그 할망구 이름으로 된 건물들을 내가 온전히 관리할 거 아닙니까? 화면 속 배도진의 냉소적인 목소리에 구명숙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평창동 저택에서 쫓겨나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임시 모텔방에서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자식이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서은채 그년 발등에 소금 뿌려가며 지 회장 자리 만들어줬는데 내 돈을 빼돌려 나를 요양원에 보내. 구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배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모든 통신망을 장악한 저는 그녀의 전화를 차단하고 대신 배도진의 비자금 인출 예약 문자를 그녀에게 발송했습니다. 불신이라는 이름의 독이 그녀의 혈관 속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시각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기다리던 배도진의 태블릿에는 구명숙의 비밀 장부와 음성 메모가 전달되었습니다. 배도진이 회사 상장을 위해 해외 바이어들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접대할 때 구명숙이 회사 돈을 빼돌려 원정 도박판에 수십억을 쏟아부은 내역과 아들의 약점을 잡기 위해 심부름센터를 고용했던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도진이 그놈은 머리가 나빠서 내가 옆에서 안 챙기면 금방 다 뺏겨. 내가 미리 비자금 좀 챙겨둬야지. 나중에 그놈 망해서 길바닥 나 앉아도 난 살 거 아니니? 자식도 돈 앞에서는 남이야. 배도진은 취조실의 낡은 책상을 부서져라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 명품 가방 사주려고 서은채 부모까지 사고로 위장해 죽였는데 어떻게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아. 배도진의 눈에 서린 배신감은 그가 지난 7년간 제게 줬던 상처보다 훨씬 더 깊게 그의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찻잔을 들며 그들의 분열을 고요하게 감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점막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타겟은 상간녀 민유라와 배도진의 사이였습니다. 7년 전 민유라가 배도진에게 접근했던 진짜 이유가 담긴 서류 그녀가 이미 배도진의 경쟁 업체로부터 거액의 착수금을 받고 심어놓은 산업 스파이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배도진의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유라, 내가 스파이였다고? 나를 사랑해서 은채를 같이 죽이자고 한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내 기술을 노리고 접근한 창녀였던 거야? 배도진의 분노는 이제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었던 사랑조차 계획된 사기였다는 사실에 구역질을 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민유라에게는 배도진이 모든 살인 교사와 횡령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이미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조작된 진술서 초안을 보냈습니다. 배도진, 당신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나를 제물로 바치고 혼자 살겠다고? 그래, 누가 먼저 죽나 보자. 이제 그들은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굶주린 짐승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궁준 대표에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들을 한자리에 모으세요. 서로의 치부를 확인한 뱀들이 어떻게 서로의 꼬리부터 잡아먹는지 그 추악한 마지막 발악을 라이브로 보고 싶네요. 아르테미스의 모든 보안 채널을 개방하세요.
남궁준 대표의 치밀한 설계 아래 배도진과 구명숙, 민유라는 대질신문이라는 명목하에 검찰청 특별조사실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그들은 예의와 체면 따위는 쓰레기통에 쳐넣고 서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돈만 밝히는 늙은 구렁이 같은 년. 내 해외 비자금 300억 어디다 숨겼어. 당장 내놔. 배도진이 구명숙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구명숙은 배도진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으며 악을 썼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아. 내가 감히 애미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작당을 해? 서은채 부모 죽일 때 내가 브레이크 선 자르는 거 다 봤어. 내가 증언할 거야. 너랑 같이 지옥으로 갈란다. 그 옆에서 민유라는 소리를 지르며 배도진의 뺨을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배도진, 내가 나를 주범으로 몰아 감옥에 보내려고 서류를 조작해? 내가 너랑 나눈 침대 위 대화부터 살인 모의까지 다 녹음해뒀어. 너 오늘부로 끝이야. 이게만도 못한 놈아. 조사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7년 동안 밥상 밑에서 들었던 그 천박하고 오만한 목소리들로 서로를 난도질했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아니, 내가 시켰잖아. 죽어버려, 이 사기꾼아. 수사관들이 경악하며 그들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광기에 휩싸인 그들은 서로의 머리카락을 뜯고 얼굴을 핥히며 밑바닥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뱉는 그 증오 섞인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실시간 자백이 되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서로를 믿었던 탐욕의 연대가 무너지는 소리가 참으로 경쾌하네요. 배도진, 이제 당신 곁엔 아무도 없어. 당신이 그토록 아꼈던 어머니도 영원히 함께할 것 같던 여자도 이제는 당신의 심장을 노리는 가장 잔인한 적일 뿐이야. 이것이 당신이 내게 준 7년의 대가야. 구명숙은 아들의 목을 조르며 울부짖었고 배도진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민유라는 구석에서 미친 듯이 웃으며 배도진의 비밀 금고 비밀번호를 검사에게 소리쳤습니다. 7년 전 저를 둘러싸고 벙어리니까 아무것도 몰라라며 비웃던 그들의 완벽한 가족 연극은 그렇게 가장 비참하고 추악한 비극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끄고 의장실의 통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남궁 대표님, 이제 다음 단계로 가죠. 저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짓거린 그 모든 자백을 전 세계가 라이브로 듣게 만들 시간입니다. 배도진과 구명숙, 민유라는 이제 스스로의 탐욕에 갇힌 목소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짓거렸던 그 더러운 말들이 이제는 그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7년의 침묵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적들이 서로의 목을 물어뜯게 만드는 가장 고요하고도 확실한 파멸. 지옥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눈동자 속에서 악마를 발견하는 순간 그곳이 바로 지옥이죠. 배도진, 이제 너희의 진짜 청문회가 시작될 거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너희의 그 더러운 목소리가 너희의 무덤을 파게 될 테니까. 서울의 심장부 아르테미스 타워 대강당은 수천 명의 내외신 기자들과 전 세계 IT 거물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배도진이 아르테미스의 기술을 훔쳐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미래테크 2.0의 글로벌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배도진은 구속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인맥과 남은 모든 자본을 쏟아부어 이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이 설명회만 성공시킨다면
전 세계의 거대 자본이 자신을 보호해줄 방패가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그는 벼랑 끝에 선 쥐처럼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당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 미래테크라는 오만한 문구가 금빛으로 번쩍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의장실 모니터로 지켜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궁준 대표가 제 곁에서 마지막 시스템 점검을 마쳤습니다. 의장님, 행사장 내의 모든 마이크, 입체 음향 스피커, 그리고 전 세계로 나가는 생중계 위성 채널과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까지 저희 보안팀이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이제 배도진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 위로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조명이 어두워지고 심장을 울리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배경음악과 함께 배도진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 취조실에서 어머니 구명숙과 멱살을 잡고 침을 뱉으며 싸우던 그 추악한 인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오만한 재벌 2세의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혁신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술은 오로지 저 배도진의 천재적인 영감과 7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이 빚어낸 단 하나의 결실입니다. 그가 가장 화려한 거짓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저는 태블릿 위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파일 전송 및 강제 실행. 순간 행사장 전체를 압도하던 웅장한 음악이 마치 비명을 지르듯 찌익 소리를 내며 끊겼습니다. 강당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당황한 배도진의 거친 숨소리만이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배도진의 세련된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거칠고 천박한 음성들이 5.1 채널 스피커를 찍고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벙어리. 너 지금 이 비싼 접시 깨지기만 해봐. 아주 내 손가락을 하나하나 다 분질러 놓을 줄 알아. 어딜 감히 그 불길한 눈으로 나를 쳐다봐? 부모 잡아먹고 입까지 닫은 재수없는 년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당장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개 밥그릇에 담아준 거나 하차 먹어. 구명숙의 날카로운 발악이 전 세계 생중계 채널을 타고 송출되었습니다. 배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스름한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마이크를 손바닥으로 쳤지만 이미 모든 오디오 제어권은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도진아, 이제 전현 부모도 사고사로 처리됐고 말도 못하는 병신 됐다며? 인감이랑 기술 서류는 내가 이미 법인으로 빼돌렸지? 그럼 됐어. 이제 저거 밥이나 축내는 짐승이지 어디다 써먹니? 집안 구석 다락방에 처박아 두고 공짜 식모로나 부려먹자. 아유, 재수 없어. 이번에는 구명숙과 배도진이 7년 전 부모님의 장례식 날 밤에 나눴던 그 소름 끼치는 공모의 현장이 들려왔습니다. 강당에 모인 수천 명의 내비는 경악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조차 멈춘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청문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배도진은 무대 위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이거 꺼버려. 해킹이야. 이건 조작된 AI 음성이라고. 하지만 그의 외침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민유라의 비릿한 웃음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도진 씨, 아까 그 벙어리 다락방 뒤져서 마지막 백업 USB 챙겼어. 이제 정말 저 여자 필요 없지? 소스 코드 마지막 암호키까지 다 뽑아냈잖아. 잔치 끝나자마자 빗속에 쳐넣어버려. 7년 동안 밥 먹여줬으면 충분히 값 치른 거야.
개밥 주는 것도 지겨워 죽겠어. 민유라의 목소리가 나오자 행사장 맨 앞줄에 앉아 언론 플레이를 준비하던 그녀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실시간 댓글창은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저게 사람 자식이냐? 살인 교사에 인권 유린까지? 배도진, 민유라 당장 구속해라. 개밥 그릇이라니 소름 돋는다. 폭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제가 식탁 밑에서 다락방 곰팡이 냄새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내던진 개밥 그릇 옆에서 모아온 침묵의 기록들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그들을 덮쳤습니다. 배도진이 제 아버지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하라고 하청업체에 지시하던 그 끔찍한 날의 비밀 통화 기록, 구명숙이 제 예물을 팔아 해외 도박 자금으로 세탁하는 영상, 그리고 배도진이 상장 파티 날 제 젖은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지며 조롱하던 그 잔인한 블랙박스 영상까지. 대형 스크린에는 제가 7년 동안 겪었던 그 비참한 순간들이 고발 영상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개밥 그릇에 담긴 음식물 쓰레기를 손으로 집어먹으며 식탁 밑 어둠 속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던 저의 뒷모습, 그리고 그 위로 들려오는 배도진의 비웃음 소리. 야, 식탁보 길게 늘어뜨려 놨으니까 거기 숨어서 개처럼 하차 먹어. 내 아버지가 남긴 기술로 내가 부자가 될 건데 넌 개밥이라도 먹으니 다행인 줄 알아야지. 강당 곳곳에서 웅성거림을 넘어선 야유와 비난이 터져나왔습니다. 배도진은 무대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가 공들여 준비한 화려한 미래 비전 PPT 대신 전 세계의 화면에는 그의 영혼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를 증명하는 죄악의 연대기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장실에서 일어나 황금색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제 목소리가, 여왕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닿을 시간입니다. 저는 행사장의 메인 스피커와 생중계 위성 채널의 오디오 채널을 오직 저에게로 집중시켰습니다. 배도진 씨, 당신이 기획한 이 화려한 기술 설명회 참으로 인상적이네요. 서늘하고도 우아하며 동시에 압도적인 위엄을 가진 제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배도진은 마치 전설 속의 유령을 만난 듯 고개를 들어 천장의 스피커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당신이 7년 동안 내게 강요했던 그 고독한 침묵이 이제는 전 세계 수억 명의 분노가 되어 당신을 에워싸고 있네요. 당신이 훔친 건 기술만이 아니야. 내 부모님의 생명, 그리고 한 인간의 존엄이었지. 이제 그 비싼 대가를 정산할 시간이야. 저는 버튼 하나를 더 눌렀습니다. 강당의 모든 출입문이 철컥 소리와 함께 잠겼고 무대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특수부 요원들과 아르테미스의 보안팀이 들이닥쳤습니다. 배도진은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가 꿈꿨던 인생 최대의 화려한 무대는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전 세계에 자백하는 공개 처형장이 되었습니다. 민유라는 도망치려 했지만 분노한 기자들과 투자자들에게 에워싸여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명숙은 실시간 뉴스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충격으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는 급박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홀가분하게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야유와 비난의 함성은 저에게는 그 어떤 찬양가보다 아름다운 복수의 오케스트라처럼 들렸습니다. 7년의 침묵이 공들여 빚어낸 이 조용한 청문회는 그렇게 배도진 일당의 완벽하고도 처참한 사회적 사형으로 끝이 났습니다. 남궁 대표님, 이제 진짜 아르테미스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세요.
저 더러운 뱀들이 7년간 더럽혀 놓은 이 자리를 깨끗하게 정화해야 하니까요. 저는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들리시나요? 그들의 거짓된 목소리는 이제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들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이자 가장 조용하고도 확실한 복수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침묵의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화려했던 투자 설명회장이 아수라장이 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배도진과 그 일가의 세상은 완벽하게 암전되었습니다. 아르테미스 타워 의장실 창밖으로 보이는 전광판에는 배도진의 구속 소식과 함께 제가 7년간 수집해온 그들의 만행이 24시간 내내 리플레이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진짜 형벌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법적인 처벌은 국가가 내리는 것이지만 사회적인 사형은 바로 제가 집행하는 것이니까요. 의장님, 배도진 측 법무팀이 여론 조작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내뱉는 그 어떤 해명도 기사화되지 않을 것이며 설령 입을 열더라도 세상은 그것을 미친 자의 발악으로 치부할 것입니다. 남궁준 대표의 보고에 저는 가늘게 미소 지었습니다. 7년 전 제가 부모님의 사고에 대해 진실을 알리려 손짓 발짓을 할 때 그들이 제게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말도 못하는 게 어디서 헛소리야. 넌 죽을 때까지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줄 거다. 그 저주를 이제 그대로 돌려줄 시간입니다. 배도진은 유치장 안에서도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면회를 온 변호사에게 그는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죠. 이건 다 서은채 그년의 조작이야. 그 녹취록? 요즘 AI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그년이 나를 7년 동안 감시하면서 함정에 빠뜨린 거야. 기자들 불러. 당장 인터뷰 잡아. 하지만 배도진의 목소리는 유치장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가 선임했던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은 이미 아르테미스의 거대 자본과 전 세계적인 비난 여론 앞에 사임계를 던지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배도진이 겨우 연락이 닿은 일로 저널의 기자들조차 그를 외면했습니다. 배도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실시간 팩트체크 시스템에 의해 100% 거짓이라는 낙인이 찍혀 인터넷에 박제되었습니다. 배도진이 억울하다고 소리칠수록 대중은 살인마가 이제 미치기까지 했네라며 비웃음을 던질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구명숙의 처지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그녀는 병실에 누워 TV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얼마나 아꼈는데 개밥이라니 그건 다 오해야. 은채가 워낙 소화를 못 시켜서 내가 특별히 챙겨준 보양식이었다고. 전현이 지금 나를 모함하는 거야. 그러나 그녀의 병실 밖에는 그녀의 해명을 들어줄 사람은커녕 분노한 시민들이 던진 달걀과 오물만이 가득했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며 그녀를 강제 퇴원시켰고 그녀가 가진 모든 카드는 아르테미스 금융보안팀에 의해 정지되었습니다. 구명숙이 길거리에서 내가 배도진 회장 엄마다 라고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은 그녀를 정신 나간 노숙자 취급하며 피했습니다. 그녀가 7년 전 저를 향해 던졌던 벙어리니까 아무것도 몰라라는 조롱은 이제 미친년이니까 아무 말도 믿지 마라는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민유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나는 협박당한 피해자라는 긴 글을 올렸지만 1분도 안 되어 수만 개의 조롱 섞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배도진과 나눴던 밀담 녹취록을 댓글에 도배하며
그녀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녀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녀의 발언권은 완전히 박탈되었습니다. 그녀가 내뱉는 모든 진실조차 이제는 거짓의 오물 속에 파묻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는 사회적 함구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저는 남궁준 대표와 함께 그들이 갇힌 구치소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유리창 너머로 배도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배도진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유리창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은채, 말 좀 해봐. 내가 조작했다고 말해.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다 줄게. 아르테미스고 뭐고 다 가져가. 저는 조용히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리고 7년 전 그가 제게 했던 것과 똑같은 표정으로 아주 낮고 우아하게 속삭였습니다. 배도진 씨, 당신이 지금 하는 말 세상 아무도 안 믿어. 당신은 이제 살아있는 유령이야. 당신이 소리를 지를수록 사람들은 당신이 더 추해 보인다고 생각하지. 당신이 내게 줬던 그 강요된 침묵. 어때? 이제 좀 알겠어?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세상이 당신을 무시하는 그 기분을. 배도진은 충격에 빠진 듯 입을 벌린 채 멈췄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서린 공포를 저는 아주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당신들은 법적으로 처벌받는 게 끝이 아니야. 당신들의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악마로 기록될 거고, 당신들이 죽은 뒤에도 사람들은 당신들의 이름을 비웃음의 대명사로 쓸 거야. 당신들은 이제 벙어리야. 사회적으로 죽어버린 혀가 잘린 뱀일 뿐이지. 저는 면회실을 나오며 남궁준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억울하다고 짓거리는 그 모든 발악을 기록해서 악마의 자백이라는 제목으로 아르테미스 박물관에 영구 보존하세요. 후세가 저들의 추악한 목소리를 비웃음의 재료로 쓰도록. 이제 그들은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 않고 눈물을 흘려도 가식으로 치부되는 지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외면했고 진실은 오직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만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설계한 사회적 사형입니다. 벙어리가 된 원수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신들이 파놓은 침묵의 무덤 속에서 서로를 증오하며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뿐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지옥 같은 밤들은 이제 기억조차 희미해질 만큼 아득한 과거가 되었습니다. 아르테미스 타워의 의장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하늘은 마치 누군가 투명한 수채화 물감을 풀어놓은 듯 맑고 높았습니다. 저는 7년 전 배도진이 저를 빗속으로 내던지며 짓밟았던 흙탕물 묻은 낡은 운동화 대신 서늘한 광택이 감도는 검은 하이힐에 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규칙적으로 울리는 날카롭고 단단한 굽소리는 이제 제 인생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 견고한 요새가 되었음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우아한 타악기 소리였습니다. 배도진과 구명숙 그리고 민유라는 이제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사형당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7년 동안 갇혀 지냈던 그 어둡고 축축한 다락방보다 더 좁은 구치소 독방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내려진 진짜 형벌은 차가운 벽이 아니라 영원한 침묵이었습니다. 배도진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면회를 신청하며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그가 선임했던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은 이미 모두 떠났고 세상 그 어떤 언론도 그의 더러운 목소리를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벙어리 아내가 겪었던 아무리 소리쳐도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고독 속에 영원히 갇혀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구명숙은 감옥 안에서도 내가 배도진의 어머니다 라며 발악하다가
결국 다른 수감자들에게 오물 취급을 당한 채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은 채 감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보이지 않는 개밥 그릇을 향해 허공을 숟가락질하는 비참한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유라 역시 산업 스파이와 살인 공모 혐의로 평생을 빛도 들지 않는 창살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썩어가게 되었죠. 저는 그들의 소식을 들으며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단 한 조각의 동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탐욕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말일 뿐이니까요. 저는 남궁준 대표와 함께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7년 전 목소리를 잃고 피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보내드려야 했던 그 서러운 자리입니다. 저는 품 안에서 배도진에게서 되찾은 아르테미스의 진본 설계도와 미래테크의 간판이 처참하게 철거되는 장면이 담긴 사진 한 장을 꺼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오래 걸렸죠? 이제야 제가 돌아왔어요. 7년 만에 부모님 앞에서 내뱉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마치 부모님의 대답처럼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노래를 흥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수목원의 고요한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7년 동안 제 가슴 속에 웅크리고 있던 그 슬픈 멜로디가 이제는 자유로운 날개를 단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식탁 밑에서 떨지 않아도 돼요. 이제 더 이상 개밥 그릇에 담긴 눈물을 삼키지 않아도 돼요. 당신들의 딸 은채가 당신들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별로 다시 올려놓았으니까요. 배도진과 구명숙은 이제 평생 자신들이 판 침묵의 무덤 속에서 속죄하게 될 거예요. 남궁준 대표는 멀찍이 서서 저를 지켜보며 깊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르테미스 홀딩스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제 곁을 지킬 것이고, 저는 기술의 주인이자 한 기업의 수장으로서 아버지가 꿈꿨던 사람을 구하는 따뜻한 기술을 세상에 펼칠 것입니다.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지만 제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찬란한 첫 페이지를 넘긴 셈입니다. 수목원을 내려오는 길, 저는 제 손등에 남은 흉터를 내려다봤습니다. 세제 독에 문드러지고 차가운 바닥을 긁으며 생겨난 그 아픈 흉터들이 이제는 마치 승리자의 영광스러운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이 상처가 있었기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고, 침묵의 끝에 도달해 보았기에 진실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리무진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배도진의 저택이 있던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은 이제 철거가 시작되어 흙먼지만이 흩날리는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가짜 성은 먼지가 되어 사라졌고, 제가 신은 검은 하이힐 끝에는 싱그러운 흙냄새와 자유의 향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남궁 대표님, 다음 주에 있을 아르테미스 재단 설립 공청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세요. 그곳의 이름은 서문역 과학장학재단으로 확정했어요. 다시는 돈과 권력 앞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의 목소리가 닿는 곳마다 새로운 정의가 피어날 것입니다. 리무진이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일상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제 벙어리 며느리 이수가 아닙니다. 저는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호령하고 자신의 발로 당당히 운명을 개척해낸 아르테미스의 의장이자 여왕입니다. 7년의 긴 밤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영원히 지지 않는 평온의 태양이 떠올라 있습니다. 저는 검은 하이힐을 신은 발끝을 가볍게 움직이며 다가올 내일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노래를 부르며 말입니다. 7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을 뚫고 서은채가 여왕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그 처절하고도 뜨거웠던 복수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